자, 판례로 보는 현장 수사 시 유의사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수도법 위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심 사건이죠. 노는 2심이죠. 1심 고, 2심 노, 3심 도 이렇게 돼서 그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이라는 것은 그 벌금을 내세요 해가지고 약식명령을 했더니 그 번호가 이제 고약이죠. 약식명령 벌금 얼마 내세요 했더니 거기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고정이 되겠죠. 고정. 그래서 그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인만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인만 이렇게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 여기에 이제 선임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 사건이에요. 하수도법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 환경 부분에 있어서 직무범위에 포함된 범죄죠. 여기 보면은 주문이 무죄가 선고됐네요. 무죄가 선고됐어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그러니까 그 정식 재판에서도 그 유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 국선 변호인이 아주 변론을 잘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항소 이후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항소 이후의 요지 뭐라고 해놨는지. 이게 사건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2월 5일경 수세식 변기를 설치한 사실, 수세식 변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2020년 3월 17일까지 수세식 변기를 설치, 수세식 변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죠. 해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거니까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요게 좀 입증이 좀 안 됐던 그런 부분인가 봐요. 그 2심에서 이제 그 검찰 측에서 요거 입증을 못해서 이제 무죄가 된 거고 2020년 3월 17일까지 수세식 변기 이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창고형 건물에서 창고형 건물에서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거기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했냐 설치하지 않았냐 수세식 변기를 설치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하수도법 위반이 됐다 이런 취지 지금 사건이에요. 2020년 3월 17일 그 수세식 변기를 설치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주거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거에 대해서 변기가 설치됐다니까 와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기가 설치된지 들여다보는 그 수색 그리고 사진을 촬영했던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왜 남의 집에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왔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피고인이 그 집주인이 동의를 한 것도 아니다. 자발적인 동의를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영장이 있든지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장도 없었고 동의도 자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장주의 원칙의 위배돼서 위법하고 그리고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은 그 문답을 했는데 수세식 변기가 언제 설치한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물어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피의자 신문이다. 사실상 그 가서 범죄 사실을 하수도법 위반했는지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데 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은 건 아니지만은 이 사건을 지금 일반 경찰에서 했는지 특별사법 경찰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무튼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 거죠. 그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특사경이든 일반 경찰이든 그 수사기관에 가서 꼭 조사해 받아 피의자 신문을 꼭 수사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물어봤을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변호인 측 주장이죠. 피고인 측 주장.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 및 검증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획득한 증거물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 용어 나오죠. 증거 능력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세식 변기에서 들여다보는 거, 수색한 거, 사진 촬영한 거,
그거는 이제 앞서 영장 없이 왔었고, 와서 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그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취득한 증거들은 다 형사소송법 308조 2에 보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거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요것이 이제 항소인의 항소의 요지입니다. 그 양형부담, 벌금 200만 원인데 너무 무겁다. 이런 거고. 이 사건 공수사실의 요지는 뭐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창고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야. 피고인은 창고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는데 그 오수를 그러니까 거주하려면은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변기를 그래서 이제 설치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하수도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그러한 공소 사실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 근데 관련 법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보긴 그러니까 이제 관련 법리가 이렇게 돼 있다. 필요하신 수사관님들은 요거 이제 영상 보시면서 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요걸 좀 자세히 보시고요. 하수도법 관련 규정의 해석. 우리는 지금 하수도법 그 규정 해석하려고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수도법 관련 규정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두 개였잖아요. 2020년 2월 5일경 변기 설치한 거, 2020년 3월 17일경 변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번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했는지 수세식 변기를 설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무죄가 선고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그 두 번째에서 원심의 판단 해가지고, 원심은 이렇게 해서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라는 사람은 아마 경찰 관련자겠죠.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렇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수세식 변기 설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 신문이라기보다는 일상적 대화에 가까운 문답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각 사진들을 촬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 들어갔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한 거는 피의자 신문하시 문답한 게 아니라 일상적 대화를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수세식 변기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식이 된 거죠. 이제 2심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사진들은 증거 능력이 있다. 동의를 얻어 들어갔고, 피의자 신문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였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으니까 이것은 당시에는 피의자 신문은 없었던 거고, 다 동의를 얻고 들어가고 사진 촬영했으니까 증거 능력이 있어. 그래서 벌금 200만 원 이렇게 한 거죠. 1심에서는 정식 재판 청구, 당심의 판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당심의 판단해서 이게 2020년 3월 17일경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화장실 및 수세식 변기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 이것은 무슨 법을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법적 성격이 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 자주 적법을 따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장실 등과 관련해 질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행위가 1심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랬는데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해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어야 하는지, 이걸 따져보겠다는 거. 그래서 화장실 수세식 변기를 확인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수세식 변기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따져보겠다.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죠. 이렇게 신고를 받고 왔든지 이게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됐든지 아무튼 문제가 됐으니까, 이에 따라 경찰관인 이가 경찰관이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니까는 여기 보면 이제 압수색 검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수색 및 검증, 앞선 건 없으니까 수색 및 검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의 적법성 판단해가지고 형사소송법 215조 사법경찰관은 그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이제 갔겠죠. 요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신청해가지고 근데 영장을 받아서 간다. 영장을 받아서 가는 게 원칙인데 그 동의하면은 임의 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동의는 동의하는데 그 임의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동의가 하는데 사진 찍어도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좀 동의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는 사생활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주로 하는 영업장에 간 게 아니라 사생활, 그 주거에 간 거라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다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이론, 논리는 주거지든 영업장이든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는 어떤 수사관님들은 이건 개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영업장 가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장소만 주거지인지 영업장인지 다를 뿐이지 그 똑같다 이렇게 그 개방된 영업장 말고 개방된 영업장은 뭐 누구나 드나드니까 그 폐쇄된 영업장에 그것은 주거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이 부분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판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영업장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된다. 하고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영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죄를 범했다 많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있다고 보고 원칙이다. 영장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주거는 사생활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임의 수사의 방식으로 들어가 광의의 의미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수사관이 주거지에 들어갈 때 피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임의 동의할 때 거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알려주듯이 그 주거지에 들어갈 때 아니면 영업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수사관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히 봄이 상당하다. 이거 대구지방법원에서 또 이런 판결문이 있었어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1심 판결문이고 이건 2심이고 수사기관이 일몰 이후 개인의 주거지 영장 없이 임의수사 방식으로 들어간 사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여기다 이제 인용을 한 거죠. 해서 다시 보면은 임의동의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임의수색할 때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나 자유로이 퇴거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동의를 받았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명백하게 입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나 동의한 사실 없어 이래버리면 뭐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임의동행할 때 임의동행 동의서 받는 것처럼 이것도 임의수색 동의서 받아놓으면 되겠죠. 임의수색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결문도 있기도 했어요. 그런 판결문이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또 판결문을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라주는 수반 증거 이렇게 쭉 해서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판단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주거지에 그 피고인이 경찰관이 주거지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성 있는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데 이게 뭐 제대로 동의가 된 거야 이거? 이렇게 이가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 같은 건 안 했겠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이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동의에 의한 적법한 임의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바 없는 이상 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러니까는 임의수색하는데 동의를 받은 게 명백하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임의수사로 가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영장이 없이 수색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경찰관은 당시 주거지께서 확인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전영장, 사후영장 모두 발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과정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진 찍겠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보했다는 거야. 통보. 사진 찍겠습니다 통보한 거지. 그게 무슨 동의한 거냐 이렇게. 사진 찍겠습니다. 예 그랬으면은 그 동의한 거야? 통보한 거지. 이렇게 결론이 낸 거예요. 그 당시 수색식 병기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지휘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찍겠다는데 찍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례에서는 판결문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는 당시 피고인에게 사진 찍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진술을 했네요. 이렇게 공판 기록에 보면은.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이에 의해 실시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이 자꾸 나와요. 자발적. 사건 수색 및 검증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경찰관은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되는데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수색을 했으니까 그 범죄수사규칙에 보면 이렇게 수색조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색조서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임의성 있는 동의를 얻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동의서 받으면 객관적 자료가 될 텐데 이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수색조서는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까요? 이렇게 경찰수사규칙 별지 70호 서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좀 경찰에 보면은 그 전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만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경찰 수사규칙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경찰 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두 개를 다 봐야 돼. 이게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보면서도 헷갈려요. 그거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 수색조서, 여기다 이제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이제 진술거부권, 그 화장실에 관련 질문할 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어야 하는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리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구체적 판단에서 보면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하수도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일환으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에 나갔으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화장실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행위는 그 수사 일환으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는 이거 언제 설치했어? 다 물어보고 나중에 사무실로 데려와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사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뭐예요? 그럼 미리 다 물어봤으니까 그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지. 이런 취지예요, 지금. 따라서 이는 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어야 하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바 없다. 따라서 이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위법하면은 이제 피의자 신문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뭐 이런 부분들.
촬영 사진에 보면은 아까 들어가는 거에 동의받지 않았냐, 동의했냐, 동의 안 했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깨졌고, 진술 거부권 고지했냐 안 했냐 또 깨졌고, 사진 촬영한 거 이제 여기에서 이 사건 수색 및 검증 영장주의 원칙에 의해서 위법하며 이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 한 점 역시 위법하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사진 촬영, 수사보고, 사진 촬영, 1심 증인 이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고 수반 증거 308조에서 증거 능력 없다.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인 1심 증인 법정 진술 다 마찬가지로 줄줄이 다 깨졌다 이런 취지죠. 이렇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저기 증거라면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 증거 자체가 위법한 거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해도 그걸 쓸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된 거죠. 첫 번째 사례 들은 거하고 마찬가지 결론이 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면은 소결론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거능력이 인정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돼서 결론은 다시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이 주거지에 대해서 주거지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뭐 단속을 한다든지 수사 업무 하실 때 이 판결문은 주거지고 뭐 나는 영업장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영업장에 대해서 똑같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갈 때 영장을 가지고 갔는지 그 다음에 영장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에 의한 수색이었는지 진정한 동의, 자발적 동의를 하려면은 동의 수색 동의서 뭐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가지고 또 이것저것 막 물어볼 때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물어볼 때 또 진술 거부를 고지했는지 피의자 신문이나 마찬가지니까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신고를 받고 갔는지 거기에 범죄가 있는지 알고 갔는지 긴급했는지 뭐 이거 가지고 따졌는데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수색할 때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수색 동의서 이런 걸 받아놓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대화 나눌 때 피의자 신문하는 걸 마찬가지니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